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걱정에 시달리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알림, 끝없이 쌓이는 할 일, 가족, 일,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요즘 같은 시대, 우리의 마음은 쉴 틈 없이 달립니다. 직장에서는 더 빨리, 더 많이 하라고 다그치고, 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해야 한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묻고 싶지 않나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잠시 멈추면 어떻게 될까? 2000년 전 한 노예 출신 철학자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진짜 힘은 멈추는 데 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노예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쉼표를 찾아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의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질지도 몰라요.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진짜 힘이 뭔지 함께 발견해 봅시다. 1. 에픽테토스의 노예 삶과 스토아 철학. 에픽테토스는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큼 혹독했어요. 어린 시절, 그는 주인의 변덕에 따라 채찍을 맞았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한 번은 주인이 그의 다리를 꺾으려 했을 때 에픽테토스는 담담히 말했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당신이 손해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는 고통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날, 주인이 그를 시장 한복판에서 모욕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는 고개를 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말은 내 마음을 건드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해. 그 순간 그는 자유를 느꼈어요. 몸은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죠. 그는 스토아 철학을 통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 태도, 마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주인의 폭력, 세상의 불공평함, 운명. 에픽테토스는 말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대신 네 마음을 다스려.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사의 비판, 경제적 불안, 다른 사람의 시선.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삶에서도 이 진리를 실천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죠.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그 질문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도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은 어떤 고통에 갇혀 있나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요?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요. 계속 들어보세요. 2. 영호, 순자, 지수의 이야기.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이 스며듭니다. 요즘 같은 시대, 경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물가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일자리는 불안하며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청년, 중년, 노년 모두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우리에게 말해요. 행복은 더 많은 걸 가지는 데 있지 않다. 덜 원하는 데 있다. 먼저 영호라는 48세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영호는 중소기업 팀장으로 20년 넘게 일했어요. 매일 아침 그는 두 자녀의 학원비, 아내의 병원비, 늙으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의 어깨는 늘 무거웠어요. 최근 몇 년 회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젊은 신입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치고 올라오자 영호는 점점 자신이 쓸모없어지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불안해야 하나? 늦은 밤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지? 가족에겐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갈수록 무너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영호는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에픽테토스의 말이었죠. 너를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너의 판단이다. 그 문장이 그의 가슴을 쳤어요. 구조조정,
돈, 미래. 이건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내 마음, 내 하루는 내가 지킬 수 있지.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딸이 수줍게 말했죠. 아빠, 오늘 좀 행복해 보여. 그 순간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10분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새소리, 아침 공기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죠. 그는 속삭였어요.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날이야. 다음은 순자라는 70세 할머니 이야기예요. 순자는 작은 연금으로 어렵게 살아갔어요. 고물가 때문에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건 점점 더 힘들어졌죠. 무릎 통증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고 약값을 아끼려다 병원도 잘 가지 못했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 연락이 뜸했고 순자는 혼자 TV를 보며 쓸쓸함을 달랬어요. 내 삶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걸까? 그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죠. 가끔 동네 시장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정막이 그녀를 감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책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거기서 누군가가 에픽테토스의 말을 읽어줬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순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식들의 바쁜 삶, 내 건강, 이건 내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오늘 하루의 기쁨은 내가 찾을 수 있지. 그 후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벤치에 앉아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들이 깔깔대며 나누는 농담, 따뜻한 햇살, 옆집 할아버지가 건넨 귤하날. 그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췄어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 마지막으로 지수라는 32세 직장인의 이야기예요. 지수는 대기업 마케터로 일하며 겉으론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매일 밤 그녀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불안에 떨었죠. 친구의 유럽 여행 사진, 동료의 승진 소식, 인스타에 넘쳐나는 완벽한 삶들.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하며 자신을 몰아붙였죠. 그러다 우연히 에픽테토스의 말을 접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그녀는 생각했죠. SNS, 남들의 시선,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그날 밤 지수는 알림을 끄고 한강변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죠. 내가 원하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순간들이야. 영호, 순자, 지수는 다른 삶을 살지만 그들은 같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음의 쉼표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비밀이 시작됩니다. 쉼은 약점이 아니에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죠. 어떻게 찾을 건가요? 3. 진정성 있는 실천법과 철학적 통찰.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몸으로도 자유를 찾았어요. 채찍과 모욕 속에서도 그는 마음을 멈추고 깨달았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생각뿐이다. 영호는 가족의 미소에서, 순자는 이웃의 웃음에서, 지수는 한강의 바람에서 그 진실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마음의 쉼표를 만드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고 진심 어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하루 5분, 당신만의 고요를 찾아보세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걱정, 돈, 건강, 가족, 미래. 그걸 잠시 내려놓으세요. 영호는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자유야. 순자는 동네 벤치에서 햇살을 느끼며 미소 지었죠. 이 햇살은 내게도 공평히 비추는구나. 지수는 창밖을 보며 숨을 골랐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해.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을 때 끊임없이 떠오르는 걱정에 당황했죠.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렸어요. 이 걱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내 마음은 내가 지킬 거야. 그 5분이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해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당신도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두 번째,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세요. 스마트폰 뉴스, 끝없는 비교와 경쟁. 그걸 잠시 끄고 당신에게 시간을 돌려주세요. 영호는 아침 공원에서 스마트폰 대신 나무를 바라봤어요. 그는 말했죠.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 순자는 TV를 끄고 이웃과 수다를 나눴어요. 그들의 웃음이 내 마음을 채웠어. 지수는 알림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 에픽테토스는 말했어요.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네 안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어떤 소음을 끄고 싶나요? 작은 용기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한 시간 당신만의 고요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쉼을 소중히 여기세요. 완벽한 휴가나 큰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영호는 아침 10분 산책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보며 생각했죠. 이 순간이 내 삶의 선물이야. 순자는 이웃이 건넨 귤 한 알에 미소 지었어요. 이 작은 따뜻함이 나를 살려. 지수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책 한 페이지에 마음이 풀렸어요. 이게 내가 찾던 평화야. 당신의 마음의 쉼표는 무엇인가요?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말했죠. 진짜 힘은 멈추는 데 있다. 지옥 같은 삶에서도 그는 작은 쉼표를 찾았어요. 영호는 가족의 미소에서, 순자는 이웃의 따뜻함에서, 지수는 한강의 바람에서 그 쉼표를 발견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중년, 노년, 우리는 각자의 전쟁터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의 쉼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만의 마음의 쉼표는 뭔지, 오늘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할 건지, 혹은 당신의 삶의 무게, 번아웃, 고립감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쉼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마음의 쉼표에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